자각 증상이 없어 방치하기 쉬운 고혈압은 예고 없이 찾아와 생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서일윤 씨 역시 고혈압으로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20년쯤 전에 고혈압이라 그래서 계속 약을 먹었는데도 고혈압이 뚝 떨어지지를 않고 그냥 보통 사람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는 약을 먹어도 얼마 전에 기침약이랑 뭐 이렇게 각종 약을 너무 많이 먹으면서 제가 고혈압 약을 좀 잘 안 먹었어요. 혈압약에 대한 거부감으로 약을 끊고 지낸 어느 날 갑자기 가슴과 등에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벼랑간 이렇게 막 토가 나오면서 기침이 그래서 화장실로 막 뛰어가는 중에 여기가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찢어지는 고통이 오더라고요. 응급실에 들어오자마자 의사 선생님이 대동맥 박는데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대동맥은 심장에서 뿜어내는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장 안쪽의 내막, 근육으로 이뤄진 중막, 바깥쪽 외막, 세 겹의 벽으로 이뤄진 튼튼하고 두꺼운 혈관이죠. 대동맥이 높은 혈압에 오래 노출되면 내막이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찢어지는데 이를 대동맥 박리라고 합니다. 내막이 찢어지면서 혈액은 중막 사이로 흐르고 얇아진 혈관이 늘어나면 대동맥류가 되는 거죠. 환자가 명확한 히스토리가 있죠. 혈압약을 먹다가 끊었고 180이라는 혈압으로 뭐 등과 복부의 통증으로 온다 그러면 이건 뭐 대동맥 박리를 강력하게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응급실에서 적절한 시기에 저희 CT 촬영이 이루어졌고 거기서 이제 대동맥 박리가 진단이 돼서 그때부터 이제 혈압을 급속도로 120 이하로 낮추는 정맥 주사로 하는 고혈압 강화 치료가 시작돼서 환자가 다행히도 조금 크게 문제 없이 회복이 되었던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동맥 박리는 조금만 치료 시기를 놓쳐도 목숨이 위태로워집니다. 다행히 빨리 응급실을 찾아 치료받은 서일윤 씨는 위험한 고비를 넘길 수 있었는데요. 수축 혈압이 한 96까지 혈압이 떨어져서 제 생각에 혈압약을 덜 줄여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혈압이 많이 높아서 약을 굉장히 대동맥 박리가 굉장히 중한 병이니까 약을 강하게 썼었는데 딴 약을 이제 서서히 줄여가면서 혈압을 맞추면 될 것 같거든요. 온전한 상행 대동맥과 달리 하행 대동맥이 갈라져 있는 것이 보입니다. 흉부에서 복부에 이르는 하행 대동맥에 박리가 길게 진행돼 있는데요. 5개월 뒤 대동맥 박리는 안정됐지만 대동맥의 크기는 입원 당시보다 더 커져 있습니다. 대동맥 박리로 얇아진 혈관이 늘어나면서 2차적으로 대동맥류가 발생한 겁니다. 대동맥의 직경이 46mm로 확장된 대동맥류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고의 합병증으로 대동맥류가 CT를 6개월, 1년 간격으로 찍으면서 어느 정도 확장되느냐를 보고 만약에 저희가 경계 수치인 55mm 정도까지 대동맥류가 확장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그거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55mm가 넘어가는 순간 대동맥류가 파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되고 대동맥류가 파열이 되면 환자가 그걸로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굉장히 무서운 경과를 받기 때문에 대동맥류를 주기적으로 이제 CT로 얼마나 늘어나는 관찰을 하고 그 대동맥류의 치료를 결정하는 게 앞으로 남은 굉장히 치료 방침에서 중요한 결정이 되겠습니다. 큰 고비를 넘긴 서일윤 씨는 아침 식사를 반드시 챙깁니다. 혈압약을 먹기 위해서인데요. 혈압약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도 아침 먹었어? 이렇게 챙기기보다는 아침 약 잘 먹었어?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혈압약을 소홀히 먹었던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약을 1, 2년 끊어도 괜찮은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뇌출혈로 발현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제 뇌경색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분처럼 대동맥박리나 아니면 혈압이 굉장히 동안 오래 높아서 고혈압성 심부전으로 숨이 차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증상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 사실 그게 어떤 환자가 어떤 양상을 보일지는 사실 예측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운적인 부분도 굉장히 있기는 한 거죠. 근데 자기의 운을 믿고 혈압약을 끊었다가는 이분처럼 이제 대동맥박리가 오거나 아니면 뇌출혈이 오고 그 후유증이 크게 남아서 이제 신체 일부분을 못 쓰게 되시는 그런 분들도 있는 걸 볼 때 제 생각에는 혈압약을 드시던 분이 저희랑 상의 없이 갑자기 끊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혈압의 합병증은 젊은 환자들에게도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33살의 김홍민 씨는 작년 가을 갑자기 몸무게가 125kg까지 불어났습니다. 온몸이 퉁퉁 부어 걷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는데요. 완전 퉁퉁 부었었거든요. 이렇게 누르면 누른 짝이 그대로 한 1, 2분 지나야 올라와요. 이게 물이 차가지고 복수가 차가지고 그냥 이렇게 배가 나왔어요. 진짜 임신한 것은 한마디로. 진짜. 양말 신을 때 항상 의자 이렇게 이러고 신었거든요. 의자에 이렇게. 의자에 걸쳐가지고 다리를. 검색해 보니까 이게 다리 붓는 게 이제 뭐 정맥류 그런 순환이 안 돼서 그런다 해서 제가 따로 그냥 가까운 그 당시 이제 경기도에 있을 때 가까운 병원에 가서 그 뭐 혈액 순환 좀 돌게 하는 약을 하나 사서 이제 먹었거든요. 한 이틀 먹었는데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큰 병원을 가게 됐죠. 가자마자 따로 병명은 바로 이야기는 안 해주고 일단 입원부터 하자고. 팔다리가 붓고 가슴과 배에 물이 차 있는 심각한 상황. 원인은 고혈압이었습니다. 네, 거의 최대 200까지 이제 최고 혈압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제서야 혈압이 그렇게 높은 거 알게 됐죠. 뭐 따로 잴 일이 없잖아요, 솔직히. 뭐 내가 관심을 가지고 하지 않는 이상은 안 되니까 혈압을요. 뚜렷한 증상이 없는 고혈압의 특성 때문에 홍민 씨는 입원할 때까지 자신이 고혈압인지도 몰랐습니다. 잠도 못 자고 지금 일하고 있는 상태라. 네, 이게 복부 CT인데 심장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심막 삼출이 약간 있고 간과 주변에 이제 복부 장기에 이렇게 복수도 같이 물이 이런 식으로 회색으로 보이게 돼서 간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복수가 차는 그런 합병증이 있었던 거고 고혈압 조절을 하면서 붓기도 빠지고 숨찬 것도 좋아지고 이후에 복수도 다 빠진 그런 상태이시거든요. 젊은 나이 고혈압은 진단도 잘 안 되고 진단이 되더라도 치료를 잘 안 하고 그리고 치료의 지속률도 낮다는 게 특징입니다. 관심이 부족인 것도 있고 아직 젊은 나이는 건강에 대한 자신이 있고 설마 나에게 고혈압이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검사 자체를 안 하는 게 첫 번째이고 진단이 되더라도 내가 그러면 평생 약을 먹어야 되는데 이제 이 평생 약을 먹는 거에 대한 부담감 또 작용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65세 이상 고혈압 환자의 고혈압 인지율은 80%가 넘지만 20, 30대 고혈압 환자의 고혈압 인지율은 19%에 불과합니다. 20, 30대는 고혈압 환자의 10명 중 8명이 본인이 고혈압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방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23살의 이수호 씨. 그는 작년 6월 왼쪽 눈에 초점이 잘 맞지 않고 시야가 흐릿한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안과를 찾았습니다. 가운데 쪽이 그 모자이크 처리된 것처럼 잘 안 보입니다. 글자가 잘 안 보인다고 해요. 그냥 피곤하다. 피곤해서 초점이 잘 안 맞는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 조금 컨디션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안 괜찮아지니까 그래서 조금 병원에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망막 주변의 출혈, 부어있는 시신경,
주변의 삼출몰까지 전형적인 고혈압성 망막증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주변 사람들 봤을 때 아니면 다른 사람들 봤을 때 고혈압이라고 해봤자 높아봤자 한 150? 뭐 이 정도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제 제가 그 측정을 했을 때는 거의 그냥 200을 넘어가 버리는 상황이 됐으니까 그때는 그냥 기계가 잘못된 건가 그런 생각을 했었죠. 악성 고혈압이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혈압이 높게 유지되는 그런 만성 고혈압이 아니라 급격하게 혈압이 높아진 상태에서 이제 고혈압성 망막병증이 오게 된 케이스입니다. 일반적으로 고혈압성 망막병증의 경우는 혈압 조절이 잘 되게 되면 자연적으로 치료되기 때문에 안과적으로도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부종과 출혈을 동반한 고혈압성 망막병증 양상은 시간이 흐르며 대부분 회복됐습니다. 하지만 단층 촬영에서 보이는 시세포층은 1년이 지난 지금도 일부 소실된 상태입니다. 망막 부종이라든지 출혈이라든지 그런 삼출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흡수가 돼서 좋아지긴 했는데 저희가 단층 촬영에서 확인한 결과로는 이제 외측, 망막의 외측에 이제 망막 상피세포층이랑 또 시세포층에 손상이 와 있어서 시력 회복이 다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았던 이유가 고혈압 때문이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수호 씨는 적극적으로 고혈압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혈압은 오늘은 134에 84 이렇게 나왔네요. 요새 가정 혈압 재보면 한 얼마로 나오고 계신가요? 지금 한 100에서 80 정도 나오고 있어요. 몸무게는 지금 한 얼마 나오세요? 지금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110으로. 110이요? 네. 저는 조금만 욕심을 더 낸다면 체중을 조금 더 한 5kg에서 10kg 정도 더 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혈압약을 끊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노력하겠습니다. 젊은 나이 고혈압이 요새 증가되는 이유로는 첫 번째는 비만이 증가가 가장 큰 요인입니다. 젊은 분들이 고혈압이 있다고 했을 때 대부분은 비만이 상당히 동반돼 있고 그중엔 복부 비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체중을 한 3kg에서 5kg만 빼더라도 혈압 관리가 잘 되기 때문에 내가 교정할 수 있는 요인은 없는지를 찾아보는 게 첫째로 중요하고 그중에 하나가 비만이다. 비만은 고혈압을 유발하는 가장 큰 위험 인자입니다. 2개월째 매일 만보 걷기를 하고 있는 36살의 박상민 씨. 혈압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16년도인가 한번 받고는 건강검진을 못 받았거든요. 그때 혈압이 조금 있으니까 체중 조절을 해라 정도 이제 건강검진 그 의사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뭐 따로 더 조심할 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갔죠. 하지만 체중을 조절하는 건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패스트푸드 같은 것도 많이 먹었고요. 햄버거나 뭐 치킨 같은 것도 많이 먹었고요. 시간이 뭐 밥때 맞춰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어서 그냥 가다가 보이면 먹고 뭐 이렇다 보니까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음식을 먹기는 했죠. 박상민 씨는 요즘 하루 한 끼는 탄수화물의 양을 반으로 줄이고 채소와 단백질 위주로 식사를 합니다. 지난 4월 숨이 차 병원을 찾았다가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인데요. 운전하다가 조금 이상하셨나 봐요. 제가 운전할 때 숨 차고 하니까 그래서 병원 한번 가보라고 하셔서 병원에 가서 이제 일단 저는 심각하게 생각은 안 했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은 혈압이 너무 높아서 혈관 터지기 직전이었다. 곧바로 입원 치료를 받았던 박상민 씨. 고혈압성 심부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약은 꾸준히 잘 드시고 있는 거죠? 네. 4월 7일 당시 혈압은 222에 153이었습니다. 이 좌심실 박출률이 29.3%라고 나왔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게 뛰는 기능이 굉장히 많이 약했을 때고 100이라는 피가 들어오면 그 중에 짜주는 게 한 65 정도가 이제 정상이에요. 65, 70, 65 정도가. 근데 그때 수치가 한 29.3, 뭐 29 그랬으니까 정상인의 한 기능의 반이 좀 못 미친다 그때 그렇게 설명드렸었거든요.
심장은 끊임없이 수축과 확장을 반복하면서 전신에 혈액을 공급합니다. 하지만 고혈압이 지속되면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고 심장이 커지는데요. 결국 심장의 움직임이 적어지고 좌심실에서 충분한 혈액을 뿜어내지 못하는 심부전에 이르게 됩니다. 입원 당시 박상민 씨의 심장 초음파입니다. 좌심실벽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데요. 혈압을 낮추는 치료를 받고 6개월 뒤 심장의 기능이 거의 회복됐습니다. 커졌던 심장도 원래 크기로 돌아왔습니다. 조절되지 않는 혈압이 오랫동안 심각하게 이제 심장 기능을 손상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처럼 혈압이 있는 줄 모르거나 혈압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았을 때 그 높은 혈압을 이기고 심장이 펌프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는 보상하다가 결국에는 심장이 지쳐지는 심부전으로 진행할 수 있고 이 환자도 그래서 응급실에 내원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는 이제 20대부터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런 젊은 연령층의 고혈압의 질병 부담이 중요한 이슈이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게 20, 30대이기 때문에 비교적 잘 조절이 되지만 나중에 이 환자들이 잘 치료받지 않았을 때는 결국에 10년, 20년, 30년 후에는 개인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적인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혈압을 방치하지 않고 관리하는 첫걸음은 자신의 혈압을 꾸준히 재는 겁니다. 43살의 이승화 씨는 매일 아침 혈압을 측정합니다. 혈압을 측정한 뒤에는 곧바로 운동할 준비를 하는데요. 지금 이제 하이인텐시티로 운동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30초하고 10초 쉬고 해서 총 18번 정도 사이클해서 하거든요. 이승화 씨는 주 3회 30초 동안 격렬하게 운동한 뒤 10초 휴식하길 18번 반복하는 고강도 인터벌 운동을 합니다. 고혈압 가족력이 있는 그는 20대에 고혈압을 진단받고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혈압이 떨어져 지금은 약을 끊어도 되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하기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적은 시간에 최대한의 효율을 내는 걸 찾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연구 결과에서 그냥 중강도의 일반 유산소 운동이나 하이 인텐시티나 혈압에 미친 효과는 비슷하다. 운동 후 승화 씨의 혈압은 달라졌을까요? 수축기 혈압이 10 넘게 떨어졌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지 않으면 혈압은 금세 다시 오릅니다. 이직을 하면서 한 2, 3개월 쉬니까 이게 건강검진을, 이게 체온 검진을 하러 갔더니 140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적응이 되면 운동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 지 한 2달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재보면 병원 한 지 130대로 떨어졌더라고요. 운동을 마치자마자 출근을 서두르는 승화 씨. 그의 직장은 병원입니다. 사실 이승화 씨는 고혈압 환자면서 동시에 고혈압 환자들을 치료하는 심장내과 의사기도 합니다. 정의로 따지면 고혈압 환자죠. 제가 27살쯤 24시간 혈압을 찍었었어요. 그때 한 번 혈압이 높아가지고 그랬더니 꽤 높게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약을 먹기 시작했었죠. 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약으로 시작했어요. 저도 약을 먹으면서 시작하면서 운동을 한 거지. 처음부터 뭐 나는 운동이 되니까 약을 안 먹겠습니다 하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지금은 이제 뭐 약을 먹을 단계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저로 실험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운동을 안 하고 이렇게 한 며칠 지나면 또 오르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측정을 하면은. 약물 치료와 운동을 병행해 고혈압을 잘 관리해온 승화 씨. 혈압약을 거부하고 치료를 미루는 젊은 환자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새가
적을 만나면 이렇게 땅 속에 머리를 묻으면 적이 안 보이면 적이 같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적이 있는 것처럼 혈압도 이게 내가 약을 안 먹는다고 혈압이 없는 건 아닌데 약을 먹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아 내가 환자라거나 하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이제 나이가 젊은 상황에서 약을 먹으라 그러면은 거부감이 들 거고 그런 경우는 상당히 많죠. 젊은 사람들 어떻게 하면 안 될까 하면은 그러면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3개월 뒤에 보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안 오면은 조절이 잘 되나 보다라고 이렇게 좋게 생각을 하고 안 돼서 오는 분들도 뭐 조절이 안 되는 것 같으면은 약을 뭐 먹으면서 운동합시다 이런 식으로. 38살의 정의교 씨도 고혈압 치료를 미루고 방치했던 환자였습니다. (121에 82) 처음 입원했을 때는 한 240 정도 보였을 때. 혈압은 보통 건강검진 이럴 때 보면은 한 180 이 정도 계속 있었고 한 번 약을 먹으면은 계속 먹어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약을 처방받으려고는 하지 않았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괜찮아지겠지 그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거든요. 숨이 차 병원을 찾았을 땐 신부전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좋으시고 이제 120에 80 정도니까 오셨을 때 심장이 이렇게 컸는데 거의 이제 보통 이게 절반 이상이면 저희가 심비대라고 하거든요. 흉곽에 심장 주머니 물이 차 있던 건데 이게 오늘 거 보면 아예 없어졌죠. 물이 빠졌다는 거예요. 입원 당시 정의교 씨의 심장 초음파입니다. 심장에 물이 차 있던 것이 치료 후 모두 사라졌습니다. 물이 차 크기가 비대해졌던 심장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고혈압으로 나빠진 콩팥 기능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는데요. 고혈압이 너무 장시간에 걸쳐가지고 진행이 돼서 지금은 신장 쪽에 지금 무리가 온 것 같다. 근데 보통은 신장이 나빠졌으면 다시 고혈압이 이제 완화가 되면 다시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많이 좋아지지는 않고 있고 한 번 나빠진 게 다시 신장이 좋아지는 케이스는 많이 없다고 하셔가지고 이제부터는 잘 관리를 해야 된다. 진작에 약을 줬을 때 약을 뭐 처방받아서 먹던가 그걸 좀 미리 했으면은 이렇게까지는 오지 않았을 텐데 좀 후회는 좀 되더라고요. 콩팥은 고혈압의 영향을 많이 받는 기관입니다. 콩팥의 사구체는 모세혈관으로 이뤄져 높은 혈압에 쉽게 망가집니다. 또한 콩팥은 손상되면 혈압을 올리는 호르몬을 분비해 고혈압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을 부릅니다. 고혈압은 콩팥병뿐 아니라 뇌졸중, 신부전 등을 일으켜 생명을 위협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이러한 후유증을 예방하기 위해 혈압을 140에 90 미만으로 유지하는 걸 치료 목표로 삼습니다. 혈압 강화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마 이제 단일 한 질병에 대해서 약이 이렇게 많은 경우도 정말 드물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략 처방 가능한 혈압 강화제가 성분으로만 해서도 280, 90까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의 300까지에 육박합니다. 성분으로만 따져서. 똑같은 성분이 여러 회사에서 나온 것까지 하면은 저는 뭐 세보지도 않았는데 뭐 몇천 개가 아마 될 것 같고 이렇게 많은 혈압약이 있다는 거는 이 혈압약들 가지고 거의 99% 이상 환자들을 우리가 마음 먹은 만큼 확실하게 혈압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한 개로 안 되면 두 개, 두 개로 안 되면 세 개, 네 개 이렇게까지 가면은 혈압 조절을 그래도 안 되는 경우는 정말 특수한 경우뿐이거든요. 약물 치료로도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다면 다른 질환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 금융권에서 일하다 은퇴 후 전원 생활을 시작한 김충렬 씨. 요즘 그는 분재 키우는 재미에 푹 빠져 있습니다. 수평을 좀 맞추려고. 정신없는 애들 지금 때가 지금 이게 제철이 아닌데 이게 5월에 펴야 될 꽃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그라도 나와야지 뭘 하지. 이걸 제가 키우는 데예요. 뭐 이게 매달릴 때는 어떤 때는 짜증도 나겠지만 좋습니다. 이게 저한테는 이게 보시면 이런 사과 열매 같은 거 보세요. 조그맣게 앵두같이 이렇게 열리는. 일에 매달려 고혈압 관리에 소홀한 결과 가장 자신 있었던 건강을 잃었다는 충렬 씨. 운동을 좋아하죠. 근데 지금은 숨이 차서 못해요. 걷고 정도는 이렇게 하지만 뭐 산을 오른다든가 달리기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숨을 차서 오래 유지를 못하고 있죠. 김충렬 씨는 현재 5가지 고혈압 약제를 써서 혈압을 조절하는 저항성 고혈압 환자입니다. 혈압약, 고지혈증약, 이뇨제 이런 계통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많은 약을 쓰는데도 혈압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다는 건데요. 혈압 조절이 잘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이걸 보면 저도 뭐 가끔가다 재보면 혈압이 뭐 150에 뭐 60몇 이렇게. 환자가 어느 순간부터 혈압 조절이 좀 안 되는 게 이제 외래 추적 관찰에서 보이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저항성 고혈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려면 이뇨제를 포함하는 3가지 이상의 약제를 충분한 양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 혈압에 도달하지 못할 때 그게 보통 140에 90일 수도 있고 130에 80일 수도 있고 그런데요. 이 환자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목표 혈압에 조절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저항성 고혈압을 알게 됐고 저희가 저항성 고혈압을 진단하는 중요한 검사 중에 하나가 24시간 활동 혈압 검사입니다. 혈압은 잴 때마다 수치가 달라집니다. 혈압이 한 번 높게 나왔다고 해서 고혈압인 건 아닙니다. 24시간 혈압 검사는 24시간 동안 혈압계를 착용하고 활동하면서 혈압의 변화를 측정합니다. 특히 스스로 잴 수 없는 수면 시간의 혈압까지 측정해 정확한 혈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죠. 검사 결과 김충렬 씨의 평균 혈압은 147에 76으로 조절이 잘 되지 않는 상황. 특히 일반적으로 10 이상 떨어지는 수면 중 평균 혈압이 152로 주간 혈압보다 높았고 오전 8시엔 혈압이 190까지 치솟았습니다. 야간 고혈압이 있으면 환자가 일어나자마자 2시간 동안에 생기는 아침 고혈압이 굉장히 심하게 혈압이 오르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거를 의학적인 용어는 모닝 서지라고 하죠. 아침에 갑자기 혈압이 오르는 현상인데 김충렬님의 경우에는 야간 혈압이 거의 뭐 150 이렇게 되면 거기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혈압이 더 올라가면 170, 180이라는 굉장히 많이 오르는 현상이 발생하고 결국 저희가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계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가 아침인 것도 이렇게 일어날 때 어떤 하루 중에 혈압의 변동이 가장 높은 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야간 혈압을 잘 조절하는 것이 그럼 아침 고혈압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고 여러 가지 심혈관계 사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잘 알려져 있죠. 밤 시간 김충렬 씨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수면 중 뇌파, 안구 운동, 근육의 움직임, 호흡, 심전도 등을 측정해 수면 장애를 진단하는 수면 다원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한 시간에 발생하는 무호흡 횟수를 이제 무호흡 지수라 그럽니다. 이제 5가 넘어가면 단순한 코골이가 아니라 무호흡증이거든요. 환자분은 29, 30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꽤 심한 한 시간에 한 30번 정도 이 숨이 끊어지는 겁니다. 자는 동안에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 이 심장이랑 뇌가 자는 동안에 쉬질 못해요. 계속 심장이 숨을 안 쉬니까 계속 더 빨리 뛰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혈압이 올라갑니다. 참 깜짝 놀랐죠. 그 수면 자체 문제가 혈압까지 영향을 미치려고는 저는 생각을 못했죠. 심한 수면 무호흡증 진단을 받은 김충렬 씨. 치료를 위해 양압기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양압기는 마스크로 공기를 불어넣어 기도가 막히지 않게 도와줌으로써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 치료를 하는 의료기기입니다.
이게 쓰면은 좀 불편해요. 사실 어떤 때는 자다가 어떤 때는 막 괴로워서 벗어버릴 때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저는 그 옆에서 이게 코를 고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다고 그래요. 양압기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김충렬 씨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혈압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온 게 얼마예요? 138에 60, 48. 보통 보면 14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혈압 측정 후엔 일지도 작성합니다. 양압기 사용 후 확실히 혈압이 안정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순한 살의 오정옥 씨. 10년 넘게 혈압약을 먹고 있는 그는 틈이 나는 대로 걸으며 체력을 기르고 있습니다. 거의 비 오고 뭐 제가 또 시장을 많이 보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걸어서 여기 오는 한 제가 빨리 걸으니까 25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고혈압을 진단받은 이후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꿨다는 오정옥 씨. 삶아서 놔뒀다가 먹어요. 기름 고혈압에서 안 좋다 그러고. 그녀의 식탁엔 고혈압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로 가득합니다. 이거 미나리도 기름에 그냥 들기름만 약간 넣고 소금 약간만 넣어갖고 그냥 하는 거고. 미역도 젓가락으로. 국물 안 드시려고. 가능한 덜 짜게 채소는 충분히 먹으려고 노력 중인데요. 10년 넘게 혈압 조절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하고 있지만 사실 그녀의 혈압은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불안합니다.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조절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혈압이 제가 그러니까 어떨 때는 확 낮아졌다가 그 높아졌다가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요즘 97인가 그렇게 해서 65 그 정도. 예. 네. 어지러워요. 그러면요. 이게 혈압약이에요? 최근 정옥 씨는 혈압약뿐 아니라 칼륨약도 먹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이건 먹었던 거예요. 칼륨 때문에. 작년에 제가 입원했었어요. 그런데 칼륨이 계속 수치가 낮아가지고 거기에서 주사를 닌거 같이 생긴 그 주사가 있더라고요. 입원해 있는 동안 거의 매일 맞은 것 같아요. 그래도 그게 수치가 안 올라갔던 것 같아요. 칼륨은 신경의 흥분이나 심근의 수축을 돕는 전해질로 미세한 농도 변화로도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옥 씨의 칼륨 수치는 왜 떨어졌을까요? 여기 보이시는 여기 까맣게 보이는 우측 부신 종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옥 씨의 혈압을 높이고 칼륨 수치를 떨어뜨린 범인은 바로 이 종양이었습니다. 사이즈는 한 1.5cm짜리 부신 종양입니다. 그래서 부신은 우측 부신을 제거할 겁니다. 칼륨 수치가 정상화될 겁니다. 바로. 동시에 혈압도 굉장히 안정화될 건데요. 워낙에 이제 환자분께서 연세가 있고 고령이시니까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 그러니까 혈관이 딱딱해서 생기는 혈압 부분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영향이 있을 거라서 혈압이 완전히 회복돼서 약을 먹지 않느냐, 먹느냐는 좀 차후에 좀 경과를 보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술 일주일 후 정옥 씨가 건강한 모습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혈압이 좋아졌다는 게 이거는 진짜 신기해요. 네. 100밖에 안 나가요. 100, 그렇죠. 110에 70 나오셨더라고요. 수술 후 혈압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혈압 수치가 안정적입니다. 혈압을 높이는 알도스테론 호르몬 수치도 떨어졌고 칼륨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술 직후까지 지금 그러니까 뭐 일주 정도밖에 지나진 않았지만 현재 상태는 이제 잘 회복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적어도 3가지 약을 끊었잖아요. 혈압약, 그다음에 이뇨제, 칼륨 보충제 3가지 약을 끊었으니까 환자한테 수술로 얻는 이득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예측은 생각하고 있어요.
혈압은 아무리 잘 관리해도 나이가 들면 혈관도 늙고 탄력을 잃으며 높아집니다. 아름다운 조명을 보며 일하는 게 행복하다는 박귀녀 씨. 이런 스타일들, 식탁 조명도 이런 것들. 그의 바람은 고혈압 합병증을 겪지 않고 오래도록 일하는 겁니다. 이것도 재밌어요. 조명은 집에 달아놓고 굉장히 만족도를 하시고 또 감동을 받고 전화도 주시고 블로그도 올려주시고 하면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제가. 박귀녀 씨는 매일 혈압을 재며 수축기 혈압이 140을 넘지 않는지 꼼꼼히 체크합니다. 귀녀 씨의 목표대로 잘 유지되고 있는 혈압. 이렇게 오전, 오후 다 다르게 이렇게 거의가 117, 122, 131, 138 이렇게 나오지 150 이렇게 넘는 게 없어요. 그녀의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자, 그 사이에는 어떻게 혈압이 좀? 어제는 137, 또 오후에 재니까 118. 혈압 고수준이면 일반적으로는 괜찮다예요. 조절 잘 된다예요. 일반적으로는. 네.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그래도 이게 뭐 충분치 않은 거 아니야라고 지금 계속 생각하는 게 저 단백뇨 때문에 지금 그런데 단백뇨 수준 계속 좀 있거든요. 미세 단백뇨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인 경우보다 혈압, 당뇨 둘 다 좀 더 철저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을 먹으며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 내에 있지만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 미세 단백뇨 수치가 높기 때문입니다. 미세 단백뇨 검사라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소변 검사를 해서 소변에 단백질이 섞여 나오는 거를 이제 검출하는 검사고요. 원래 소변에 단백질이 나오면 안 됩니다. 나오더라도 아주 소량이어야 하고요.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이상 나온다 그러면은 보통 콩팥에서 그 미세 혈관들이 이제 손상된 부분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미세 단백뇨가 있으면은 혈압이 높은 경우에는 그만큼 혈압 조절 더 철저히 해야 되고 당뇨 있을 때는 당뇨 조절 더 철저히 해야 되고 이런 걸로 하나의 조금 더 안 좋은 사인으로 우리가 쉽게 검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잡곡밥도 다 이렇게 해서 그냥 저희 위에서 잡곡밥 다 하는 거예요. 보리, 콩, 흑미 그렇게 넣었어요. 고혈압의 치료 목표는 합병증을 피하는 겁니다. 미세 단백뇨 수치가 높다는 걸 알게 된 귀녀 씨는 식습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조개젓, 그다음에 새우젓, 저 오징어젓 이런 거 짜게 먹고 많이 먹고 엄청 먹었어요 저. 근데 그걸 이제 다 줄였잖아요. 미세 단백뇨 검사로 콩팥 손상이 시작된 걸 알게 된 이상 어떻게든 진행을 늦추고 싶기 때문입니다. 아픈 데가 없는데 이렇게 몰래 오잖아요. 이렇게 가서 검사를 하면. 그러면 어떨 때는 의심도 돼요. 진짜 이렇게 안 좋은가? 그게 이제 신장이 무리가 가면 신장이 안 좋아지면 합병 투석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많이 신경 쓰이죠. 일 때문에 늘 뒷전으로 밀렸던 운동도 시간을 정해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간단해 보이는 동작이지만 근육 단련은 물론 혈압을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땡겨요. 춤 땡겨요. 이게 하고 막 이런 데가 다 들어가는 요 종아리도 들어가고. 이게 좋더라니까. 30분가량 제가 해요. 이거 앉아서 다리 올리는 것도 하고 내리는 것도 하고 이거는 제가 좋으니까 하더라고. 어쨌든 이게 막 어쩔 때는 무릎을 못 걸어 자고 일어나면 이게 막 못 걸었어요. 근데 하고 나니까 내가 아침에 그러잖아요 남편이. 좋아졌다고 많이 무릎 좋아졌. 꾸준히 하다 보니 전에는 잘 하지 못했던 동작도 거뜬히 할 수 있게 됐습니다. 6개월에 갔을 때는 정말 괜찮다. 저기 교수님이 달라졌다고 단백뇨가 좀 달라졌다 그 소리를 듣고 싶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 개선이.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